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강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조건문은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바 강의한 대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실행 경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낼 때 우리가 if 구문, 그리고 스위치문은 파이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if else 구문은 딱 절반인 경우, 50%인 경우, 뭐 아니면 도 때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과 그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그 비교 연산자에 의해서 if 구문 옆에 들어가는 수식들, 관계식들이 생성하는 것이 바로 불 변수 값인 true 혹은 false의 형태의 값을 지니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파이썬 작업에다가 갖다 대고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서 자, new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4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건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조건문에다가 대놓고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new python 파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ex01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문의 실습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if, else 구문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if 구문만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자,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60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저장을 했어요. 그죠? 저장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식을 적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if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스코어가 예를 들어서 60점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문장의 끝을 알리는 게 아니라 문장의 연결성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뭘 적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콜론을 적는다고 했어요. 그죠? 이 콜론은 문장의 연결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죠. 자, 수식 다음에, 그죠? 관계식, 수식 다음에 이 콜론이라는 콜론 기호는 인터프리터에게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기호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시간에 공부한 바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엔터를 딱 쳤어요. 엔터를 딱 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else를 적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이 if 구문하고 이 else 구문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게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이론 시간에 배울 블럭 구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엔터 하고 역시 이걸 복사를 한번 해보죠. 복사를 해서 불합격입니다 하고 다음에 응시하셔서 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else 다음에도 당연히 에러가 오는 이유는 당연히 콜론을 이렇게 쳐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한 칸을 띄우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갖다 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화이트 스페이스 before,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Alt, Shift, F10을 누르면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페이지 자체에서 또 실행을 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서 실행을 하고 싶다면 Ctrl, Shift, F10을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Ctrl, Shift, F10. 그 다음에부터는 Ctrl, Shift, F10을 쓰기가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Ctrl, F5번을 눌러도 똑같이 되고, 아니면 이걸 누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혼돈 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요거하고 동일하게, 자,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59점으로 바꿨어요. 그죠? 59점으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시키니까 어때요? 어떻게 됐어요? 아, 이게 아니죠. 이걸 60이고요. 이걸 59로 바꿔야죠. 그죠? 59로 이렇게 바꾸면,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불합격입니다, 다음에 응시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와 같이 if else 구문, if 다시 else 구문은 뭐예요? 50%의 확률을 지닌다. 50%의 확률을 지닌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일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요렇게 요걸 복사를 한번 해보죠. 복사를 해서, 자, 요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원래는 타 언어들은 이렇게 돼요. 요렇게 해서 갈로를 이렇게 딱 쳐요. 그래도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니까 실행은 됩니다. 그죠?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실행은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remove redundant, 맞죠? redundant 뭐예요? 뭡니까 이거? appearanceless인가요? 뭐 여튼 괄호를 자체를, 이거를 우리가 없애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타 언어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수식, 관계식, 그죠? 관계식, 수식이 똑같은 말로 관계식이죠. 관계식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할 때 괄호, 그죠? 소괄호죠, 그죠? 괄호를 사용해도 되긴 하나, 뭡니까? 웬만하면 괄호를 쓰지 않고 수식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도록 하자.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아래와 같이 이렇게 노란 줄이 뜨는 거죠. 워닝창이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주는 게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똑같은 예제를 한 개 더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요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나이를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age 하고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받을 거니까 우리 이미 했듯이 int 안에 input 함수를 써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자열을 주면 되죠.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조건문을 쓰는데 if 해서 age가 19죠. 예, 19보다 크면, 그죠? 19보다 크면 이렇게 print 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그죠? 주류 구입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else 하고 여기에다가 치고요. 그리고 print 해서 아직 미성년자라 주류 구입이 어렵습니다. 주류 구입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F5번을 딱 눌러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입력하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44를 입력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확인을 해보니까 주류 구입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라고 해서, 왜? 얘는 44니까요. 그죠? 44니까 이렇게 입력이 된 거고, 다시 재실행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15세를 넣으니까 아직 미성년자라 주류 구입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요번에는 new 해서 파이썬 파일이죠. 그죠? 파이썬 파일에서 ex02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좀 키워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건문 중에서 if 구문만 사용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코어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63점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if 합니다. 저 습관이 돼가지고 if score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90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콜론을 찍고 여기에다가 프린트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뭡니까? 학점이 90점 뭡니까? 점수가 90점 이상입니다. 학점은 A 등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죠? 맞나요? 네,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if 구문을 쓰고 끝냈어요. 그리고 또다시 if 이렇게 썼어요. 요거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80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줘보죠. 80점. 그리고 여기도 B등급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70점이라고 하고 70점입니다. 그리고 C등급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뭐예요? 자, 얼마예요? 60점이다. 그죠? 60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D등급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조금 줄일까요? 이제 보이시죠? 예,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봤어요. 하니까 점수가
60점 이상입니다. 학점은 D등급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63점을 넣어놔서 그렇죠. 63점을 넣어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99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99점은 90점 이상이죠. 맞죠? 이것도 참이죠. 80점 이상도 맞죠. 70점 이상도 맞죠. 60점 이상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플래그 변수일 때 사용을 하는 게 좋다. if 구문 요 하나만 자체로 두고 봤을 때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몇십 개의 if 구문이 존재하더라도 뭐예요? if 구문이 존재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CPU는 모든 if 문을 참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if 문들을 나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나요? CPU는 가뜩이나 바쁜 놈인데 이 쓸데없는 이 조건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CPU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성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처럼 63점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쳐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코드를 그럼 우리 파이썬 튜터에 한번 가볼까요? 이 파이썬 튜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파이썬 튜터에 가서 그죠? 여기에서 자, start visualizing your code 이걸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visualize execution을 했어요. 딱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자, next 눌러보니까 아하, score라는 변수에 63이라는 변수 값이 들어갔고, 자, if 구문 참조한다. 그죠? 뛰어넘었죠. 그죠? 지금 참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참조하고 있는데 이게 false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next 하니까 얘가 또 실행을 참조를 한 거예요. CPU가. 그죠? 근데 이것도 true가 아니니 이걸 실행을 안 한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다시 next 했어요. 그럼 이것도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CPU가. 이것도 false네? 그럼 이것도 출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next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이게 참이거든요. 63이니까. 그죠? 그래서 1로 내려온 거예요. 참이니까. 그래서 next 누르니까 점수가 60점 이상입니다. 학점은 D등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아무리 63점이든 53점이든 마이너스 10점이든지 간에 이러한 if 구문들이 여러 개 나열이 되어 있다면 전부 CPU가 여기에, 안 그래도 CPU가 바쁜 놈인데 여기에도 참조하고 여기에도 참조하고 여기에도 참조하고 여기에도 참조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이거는 프로그램을 잘못 짜신 거예요.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뒤에서 배울 else if 구문을 사용을 하면 이거보다는 재수가 없으면 이거하고 같을 수는 있겠지만은 재수가 좋으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else if 구문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다시 실습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몇십 개의 if 구문이 존재하더라도 CPU는 모든 if문을 참조한다. 그러므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요렇게 여기 아니죠. 이제 다시 new 해서 python 파일에서 ex03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남자냐 여자냐 물어볼 거예요. 성별을 입력하라고 해요. 성별을 입력받아서 뭡니까? 그 해당하는 성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성별이니까 남자 여자를 입력할 겁니다. 그죠? 남자 여자를 입력할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 젠더라는 변수에다가 자 이거는 스트링 형태로 받을 거예요. 그죠? 스트링 형태로 받을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인풋 함수를 그냥 바로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성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대로 받아내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if 하면 되죠. if 하고 젠더가 자 비교 연산자인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남자 이렇게 되면 남자라면 어떻게 알아? 자 프린트 합니다. 프린트 해서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린트 해서 이거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 빠졌네요. 예,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남자나 여자를 또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예외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예외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배워서 and 이런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if 구문을 하나 더 넣어서 그냥 종료시켜 버리면 돼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외 처리를 나중에 에러 처리를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입력하래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성별을 입력하세요 해서 제가 남자라고 입력을 해보죠. 짠 하니까 남자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다시 재실행을 해서 여기에다가 여자 입력을 하겠어요.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이 딱 절반 그죠? 50%의 경우에 그죠? 50%의 경우 절반일 경우에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 if else 구문이 조건문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예,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위에 성별 이거 만들었고요. 이거를 하나 더 파일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python 파일에서 ex04 해서 이제는 불림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림 변수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불림 변수는 뭐예요? 뭐만 가지고 있어요? 불이라는 변수는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true와 false 값을 지닌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 그냥 짧게 불이라고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 이렇게 불 변수 알아보기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불 변수의 용도는 통상적으로 불 변수의 용도는 플래그 변수 형태로 쓸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플래그 변수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플래그라고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자 FLS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근데 여기 가보니까 뭐래요? Unresolved Reference False. 뭐예요 이거? 선언 안 됐다 이 뜻이에요. 정의가 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언어에서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false를 쓰는데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true 이렇게 줬어요. 이것도 안 먹죠. 그런데 파이썬은 대문자로 되는 이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예요? 플래그란다. 불 변수의 값은 소문자 형태의 소문자로 시작하는 true, false를 사용하지만 파이썬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 그리고 true 그죠? 그리고 false를 사용함을 잊지 않도록 하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true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요. 타입을 일단 먼저 한번 찍어보죠. 플래그 그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불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그리고 역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서 플래그를 출력을 해 봅니다. 해 보면 자 컨트롤 시프트 F10 해서 누르니까 true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플래그 변수 자 여기에서 if 했어요. if 하고 만약에 플래그 이렇게 우리가 플래그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프린트 해서 실행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플래그가 뭔데요? true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자 실행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플래그 변수에다가 여기에다가 not 플래그 이렇게 했어요. 역시 여기에서는 안 먹히네요. 그죠? 여기에서는 expression expected 해서 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웬만한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제가 자바를 좀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 그거보다는 자바를 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바는 이게 이제 논리 부정연산자로 이렇게 not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죠. 파이썬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려요. 어차피 논리 연산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론 시간에 배울 건데요. 여기다 그냥 not를 이렇게 넣어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현재 얘가 true를 갖고 있어요. 그죠? true를 갖고 있는데 not true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불 변수는 true와 false 값밖에 안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를 not를 치니까 얘는 true에서 뭘로 바뀌어요? false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프린트 해서 역시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보면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됐으면 not가 됐어요. 다시 not가 돼가지고 얘는 false가 됐어요. 그럼 얘가 false죠. 그럼 이게 실행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else 구문을 붙여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죠. 참이라서 실행됩니다. 이거는 거짓이라서 실행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 else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자 실행을 해 봅니다. 자 여기서 Ctrl Shift F10을 눌러서 자 뭡니까? 제일 처음에 true가 나왔다가 이 not가 붙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불이 false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true인데 else가 실행이 되어서 이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불 변수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not 연산자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타입의 일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불린이라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바이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튼 얘는 이렇게 플래그 변수는 이제 깃발 들어 깃발 내려 이럴 때는 실행하고 저럴 때는 실행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블럭을 하나 더 만들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바꿨어요. 이렇게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다가 플래그 변수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not 플래그를 붙였어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것도 실행을 한단 말이죠. 그죠? 실행을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거를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이거를 지웠어요. 그러면 이 구문에서는 뭐가 실행이 될까요? 얘가 다시 실행이 됐으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Ctrl F5번 눌러봅니다. 하니까 두 번째에서는 참이라서 실행이 됩니다. 왜? 여기서 플래그를 다시 바꾸고 있죠. 참이죠. 그죠? 참이 되어버렸으니까 얘가 true가 되어서 이걸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많이 했네요. 그죠? 우리가 뭡니까? 조건문 실습할 때 if else 구문 받고 그리고 if 구문만 사용하는 방법, 이건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별을 입력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문자열로, 그죠? 비교 연산자 써서, 그리고 부을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플래그 변수에 대한 개념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됐나요? 예,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론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